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차기 대통령에 당선했습니다.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접전이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야말로 초접전이 예고가 됐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가 48.4%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7.8%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두 후보의 표차가 불과 0.6%포인트 차이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누구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할지 그야말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됐고 여러 차례 이러한 박빙의 상황이 연출되던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제치고 차기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애초에 이준석 대표가 10% 포인트 차의 승리까지 얘기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차이를 좀 벌리면서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처음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적잖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 또 리얼미터 조사 결과 또 채널A 조사 결과 등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근소하지만 앞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이런 흐름으로 가져갔고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쳤지만은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한 원인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역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흐름일 겁니다. 보통 이제 선거의 3요소 얘기하면 정책, 인물, 구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대선의 경우는 정책이나 인물에서 그렇게 두 후보 간의 우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책은 상당히 비슷했고요. 인물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정책 행정 능력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앞선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이제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흠집을 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이 누가 다른 후보를 압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은 이제 구도에서 이번 대선의 승패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대선이 3자 구도냐 4자 구도나 같은 이러한 이제 정치 지형상의 구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되면서 4자 구도가 3자 구도로 재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이제 좀 힘을 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적인 구도가 있습니다. 이 환경적인 구도라는 것은 결국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이른바 프레임 싸움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이런 흐름이 좀 더 강하게 갔던 것,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첫 번째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렇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그렇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은 50%에서 55%그 사이를 계속 오갔습니다. 50%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이 흐름이 강고하게 갔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바탕에는 결국 이제 부동산 민심으로 상징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 그리고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이른바 조국 사태 등에서 보여줬던 이 집권 세력의 어떤 이중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정권 교체 여론으로 모여지면서 그 흐름이 상당히 좀 강고하게 가지 않았나. 그것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어떤 핵심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공을 높이 나는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바람을 타고 난다. 그래서 이 바람을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멀리 갈 수 있듯이 윤석열 후보도 이 정권 교체라는 이 바람을 탔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그 인물 자체에 대한 그런 호호,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 흐름 속에 올라탄 것, 이것이 역시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역시 이제 후보 단일화의 성사를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가 되면서 결국 이제
중도층이 일정하게 움직였고, 윤석열 후보가 집권한 이후에도 어떤 협치, 이 국민의힘의 범주를 벗어나서 다양한 정치 세력과의 어떤 협치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뉘앙스, 이런 흐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유권자들한테 보여준 것, 이것이 하나의 또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도 투표일 일주일 정도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 단일화를 하면서 이 일주일 정도 시간 동안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했기 때문에, 보통 단일화를 하더라도 뭐 하루 이틀 전에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 자체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단일화를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일주일 전에 이루어지고 안철수 후보가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호소한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또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안철수 대표의 역할, 이런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이제 20대 남성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20대, 특히 이제 30대도 비슷한데요. 특히 20대의 남성과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가 완전히 또렷하게 대비가 됩니다. 20대 남성들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반면 20대 여성들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2030 세대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 상징되는 이른바 이대남의 흐름, 이 남성들의 그 표심을 사로잡으면서 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20, 30대 여성들이 강하게 그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20대, 30대 이 남성들 쪽에 상당히 경도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뭐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윤석열 후보가 하고,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 말 속에서도 20대, 30대 여성들에 대한 뭐 그런 부분보다는 20대, 30대 남성들에 대한 전폭적인 어떤 옹호,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2030 여성들이 윤석열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은 어쨌든 강고한 이 지지, 20대, 30대 남성들의 지지를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끌어냈다라는 부분은, 과거에 이제 2030 유권자면 대개 지금의 이제 민주당 계열, 이재명 후보 계열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는데 그 일부를 이제 가져왔던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승인이 아닌가. 그 배경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다양하게 존재를 하지만, 이준석이라는 또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30 남성들의 어떤 지지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또 윤석열 후보로서는 하나의 숙제로 앞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0 여성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도 끌어안고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죠. 이걸 남성과 여성의 갈라치기 비슷한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윤석열 당선인이 안게 된 또 숙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강고하게 존재를 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이념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뭐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또 형수 욕설이라든지 또 이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이 법인카드 사용 관련된 이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여권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된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승인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017년에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 중에 한 25% 정도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이번 이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의 4분의 1 정도가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라는 거죠. 그 4분의 1의 표를 이재명 후보가
흡수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박빙의 상황,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정권 교체의 여론, 또 단일화, 그리고 20대, 30대 남성이라는 새로운 어떤 지지층의 확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었던 그런 한계, 이 네 가지 정도가 어떤 윤석열 후보가 이런 여러 가지 진짜 박빙의 혼전 상황 속에 피를 말리는 접전 속에서 승리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